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쌤TV의 독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독일어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법들과 문법마다 같으면서도 다른 공부 방법들에 관한 것이에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계대명사, 비교법, 관계절, 주문장, 부문장 등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문법들로 가득한 것만 같은 독일어 공부. 아니, 왜 독일어만 유난히 문법이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문법들을 비슷한 공부 방법과 사용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끝까지 보시면서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공부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간 절약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동영상 앞부분에서 막 이렇게 나열했던 문법들을요.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문법을 분류한 것을 보여드리기 바로 직전에 아주 짧게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독일어 레벨마다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아인스하고 아츠바이, 즉 기초 독일어.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8주 안에 그걸 끝장을 내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오히려 실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때는 실력을 다져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할 만큼 아인스하고 아츠바이가 어려운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도 외우기만 해도 되는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쉬운 내용일지라도 이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독일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즉 어학원에서 알려주는 교재하고 문제풀이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두셔도 이제 충분하다는 얘기죠. 아인스와 아츠바이, 그러니까 기초를 완벽하게 다지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배 아인스부터는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되 어느 정도는 독일어 어학원에서 배우는 내용 외에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신문도 듣고 요새는 넷플릭스 자막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쓰이는 독일어를 익히고 학습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베츠바이 시험은요, 약간 그러니까 베츠바이 시험에서 토이퍼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츠바이 시험을 붙으려면요, 약간 독일어 문법이나 이런 걸 틀릴 수는 있지만 원어민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야 한다. 이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베츠바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요. 특히 말하기, 듣기, 쓰기 다. 그러니까 어학원 독일어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너무너무 공부하면 시험에는 강할지는 모르죠. 근데 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하기 시험에서 완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독일어 생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독일 사람하고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너 독일어 어학원에서만 독일어 공부했지. 너 말하는 거 지금 너무 좀 너무 모범생 같은데 뭐 이런 얘기. 네, 아니면은 너 너무 말하는 단어 쓰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채 아인스 코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는 분야는 또 베츠바이를 이런 식으로 끝내면 어학원을 사용 독일어만 막 넘어가다 보면 채 아인스 코스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분야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독일어 실력을 막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얘 독일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채 아인스와 채 츠바이 코스부터는요. 공부를 근데 정말 야무지게 해야 돼요. 저는 이 고급 독일어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2주에서 4주 정도 여유를 두고 좀 쉬면서 가능하면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채 아인스 채 츠바이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이전 레벨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는 채 츠바이 인텐시브 코어스를 그러니까 시험 준비반을 함부르크에 있는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다녔는데 문법은 거의 안 배워요. 연습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것도 거의 안 해요. 저는 하루 했나 선생님하고 거의 안 했어요. 물론 어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가 다녔던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에서는 정말 대학에서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매일 수업을 했어요. 한 3번인가 4번 정도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긴 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계속 독일어 실력을 수준을 막 끌어올려야 되니까 예. 원어민이 말하듯이 원어민이 세미나에 참여하듯이 예.
그런 문법이나 이런 거 수정해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그 선생님 예, 공부 방법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문법을 분류한 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장들, 뭐 주문장, 부문장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다음에 전치사, 그다음에 부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 등등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네, 명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명사는 일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뭘 암기를 해야 되냐? 성명사의 성, 남성인지 여성명사인지 중성명사인지, 그리고 복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명사는 복수의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명사가 동사와 함께 쓰일 때 어떤 동사가 쓰이는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배치바이부터는 또 뭘 배우냐면요. 이 동사로 된 단어를 명사화 시키는 것도 배워요. 네,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외울 때 외우다 너무 지쳐가지고 연상하는 기법을 썼던 것 같고, 그게 좀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데라는 게 아이디어, 영어로 아이디어, 생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화여대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이대. 그래서 이대는 여자 대학이니까 이대 이렇게 외워요. 네. 인제 명사 편에서 인제 어느 정도 명사를 이제 외웠어요. 기초 인제 뭐 보통 교재 뒤에 보면은 필수 단어 해 가지고 인제 그걸 열심히 외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인제 인칭 대명사도 외웠어요. 그다음에 관사 부분에서 정관사가 뭔지 부정관사가 뭔지 어떤 쓰임새로 쓰였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동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독일어 공부는 단어만 외워서 될 게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야 된다. 그 문장을 만들어서 꼭 안 외워도 된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문장을 만들려면요. 명사 하나 갖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동사가 필요해요. 동사 위치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동사 위치는 맨 처음 올 때 있고 맨 뒤에 올 때 있고 문장에서 두 번째 위치할 때가 있다고. 그다음에 시제를 아셔야 돼요. 현재형, 과거형,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등등. 그다음에 독일어 단어 똑같이 지불을 했다. 아니면 예를 들면 물건값을 지불했다. 내가 지불한 건지 제가 지불한 건지, 아니면은 뭐 지불하는 건데 할부를 한 건지 아니면 일시불로 한 건지, 뭐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면 전치사나 혹은 부사와 함께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 능력이 되는지 그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명사하고 동사를 인제 다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는데, 명사는 연상 기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동사 공부할 때 저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다.' 독일 어린이들이요.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인제 읽고 쓰는 걸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1 학년 때. 인제 읽고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면요. 2 학년쯤 됐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문법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 배우는 문법이에요. 첫 번째는 뭘 가르쳐 주냐면요. 이 문장에서 크게 써야 되는 단어는 뭐고 작게 써야 되는 단어는 뭘까요? 네. 두 번째로 배우는 중요한 문법이 뭐냐면요. 단어를 쭉 나열해 놓고요. 이 중에서 명사는 뭐예요? 동사는 뭐예요? 그다음에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를 찾으라 그래요. 예. 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독일어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잘하는, 더 잘하는, 가장 잘하는, 이런 비교급을 만드는 문법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인제 형용사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명사와의 관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근데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예.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강아지, 나이가 적은 어린 강아지. 이 나이가 많은, 어린, 큰, 작은, 이게 형용사잖아요. 독일어에서는 한국말하고 비슷하게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옵니다. 네. 그리고 형용사 앞에 관사나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와요. 물론 관사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관계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문장 내에서 내가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형용사는 도대체 어느 위치에 오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요.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원어민이 내 독일어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외국 사람인가 보다. 지금 독일어를 막 배우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네.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네.' 이 정도까지 내 대화 수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근데 인제 이 세 가지를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는 인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나는 독일어를 좀 더 원어민에 가깝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독일어 수준을 좀 더 올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걸 올릴 수 있는 문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가끔 짜증나는 말투로 저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전치사를 도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별로 써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때마다 딱 한마디만 해요. "여러분 전치사 왜 배우냐면요. 독일어 잘하는 티 내려고 전치사 배워요." 전 이렇게 말해요. 좀 웃기긴 한데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독일어로 얘기를 할 때. 그럼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정확해지고요. 그다음에 나의 독일어 표현력이 더 풍부해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려면요. 전치사 공부할 때 전치사마다 그 전치사의 쓰임새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꽃병이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근데 독일어 그냥 위에 뭐뭐 위에잖아요. 근데 독일어로는요. 책상 위라는 표현이라고 해도요. 뭐뭐 위에 이게 전치사거든요. 근데 꽃병의 바닥 부분이 책상에 닿았을 때하고 그 바닥 부분이 책상에 안 닿았을 때 각각 사용하는 전치사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야 독일 사람들 정말 치밀해, 치밀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를 근데 잘 활용하고 그리고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요. 뭐니 뭐니 해도 신문하고 라디오예요. 신문하고 라디오를 내가 어느 세월에 이해를 합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독일에 도이치 웰레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데이브의 약자인 방송국인데 거기 가시면요. 뉴스 기사를 일부러 천천히 읽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정어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너 독일에 사니? 나 독일에 안 사는데." "너 배가 고프니? 나 배 안 고픈데." 이런 부정어를 말하는 거죠. 이 부정하는 말이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뭘 부정하는 건지 부정할 건지 그 문장의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부정어에는 뭐 nicht란 말도 있고 kein이란 말도 있고 keine 뭐 weder noch, noch nicht, nicht mehr 뭐 kein mehr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oder noch kein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부정어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지 결정할 거면. 그러려면요. 어느 정도는 너무 한국식으로만 직역해서 생각을 하면 부정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배고프니?" "너 배고프니?" 나 배 안 고픈데." 나 배 안 고픈데." 근데 이거를 독일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니?" "아니 나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지 않아." 네. 그 말이 뭐냐면요. 앞에 거는요. 똑같이 배 안 고프다고 말하는 건데 nicht라는 부정어를 쓰고요. 뒤에 거는요. 배고픔이라는 명사를 부정했기 때문에 nicht가 아닌 keine, keinen 뭐 이런 걸 쓴다는 얘기죠. 네. 넷플릭스를 많이 보세요. 넷플릭스를 보면요.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을 보시면요. 언제 nicht를 쓰고 언제 kein을 쓰고 그걸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잘 보세요. 이제 이 네가지온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 입력을 해 보세요. Deutsch lernen Negation. 엄청난 독일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올려 놓으셨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네. 그다음으로 인제 약간 고급 레벨 에 속하는 중급이나 고급 레벨에 속하는 문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식어를 만드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동사를 형용사화를 시켜서 문장을 만든다거나 뭐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묘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한 내 감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죠.
말을 막 구구절절히 안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전에 앞에서 오늘 설명드렸던 5가지 문법 있죠? 그 5가지 문법을 완벽하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3가지 Attribute, Appositionen, Relativsätze 이 3가지 문법은요 여러분 당연히 금방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묻죠. "선생님 그러면 그 동그라미에 있는 문법을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다 할 수 없는데 하루 밤을 꼬박 새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죠, 천재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의 틀을 공부를 하세요. 그 문장을 만들 때는 문장은 어떤 단어들로 어떤 문법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치사를 언제 쓰는지 그걸 꼭 파악을 해 두시. 네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죠? Prädikat, Fragesätze, Imperativsätze, Satzverbindung, Ergänzungssätze, Angabesätze, Adverbialsätze, Aktive Passiv, Konjunktiv 1 und Konjunktive 2. 오 너무 많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많을 뿐이에요. 근데 앞에 6가지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이 6가지 문법을 확실하게 아신 후에 이걸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6가지 문장을 또 어느 세월에 공부합니까? 적어도요 여러분 명사의 성을 외우고요. 명사의 격을 외우고요. 주격인지 아니면은 뭐 목적격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격부터 4격까지. 그다음에 동사의 변화하는 걸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동사의 위치 알아야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몸에 익은 후에 이 문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법을 막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문장 구조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원래 주문장과 부문장을 만들기 전에 접속사 없이 그냥 일반 문장 구조가 어땠지? 의문문 어떻게 시작했지? Wie fragen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문장 구조 어떻게 생겼었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이 문법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Konjunktiv 1, Konjunktiv 2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Konjunktiv 2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irreale Wünsche 그래 가지고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같은 거를 말할 때 자주 쓰고요. Konjunktiv 1 같은 거 Konjunktiv 2는 아주 höflich하게 그러니까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을 할 때도 써요. Konjunktiv 1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를 보도할 때 많이 이걸 써요.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기자가 어디 현장에 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범인이 뭐 고속도로로 도망을 갔다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런 보도를 할 때 Konjunktiv 1를 종종 쓰죠. 예. Imperativ Sätze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네. 그걸 친절하게 말하고 싶을 때 Konjunktiv 2를 쓰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독일어 주제별로 그러니까 배1 시험이나 배2, 체1나 체2 시험 주제별로 공부 방법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특히 말하기 하고 쓰기.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세요.